하나. 인육을 먹은 원조 도척이 두목님, 우리에게도 도적의 도가 있습니까? 도둑질하러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다음의 도리를 갖춰야 한다. 먼저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아맞히는 것이 성이며, 남보다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 용이며, 남보다 나중에 나오는 것이 의리. 도둑질을 해도 흠이 없는 곳을 터는 것이 지혜, 훔친 것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 인이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서는 큰 도적이라고 볼 수 없다. 두목님, 의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의적일까요? 도적일까요? 우리는 애초부터 그 수단이 불법적인 산 도적질인 점에서 인의는 이미 없다. 다만 우리들의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라는 점에서 의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도적에 가깝다. 두목님, 성함이 도척인데 도적이 되게끔 타고난 이름일까요? 아니지. 내 본래 이름은 전획인데 도적으로 명성을 떨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척이라고 부른 것이 나의 별명이 되었지.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살았던 전설적인 도적. 도척과 그 부하의 대화이다. 본래 도척은 노나라의 현인인 유하예의 동생으로 도적으로 활동할 때 태산에 운거하여 무려 9,000명의 부하를 이끌면서 제후를 공격하고 약탈할 정도로 기세가 당당하고 막강했다. 사람의 인육과 간을 썰어 먹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성품이 잔인하고 포악했다. 둘. 도척을 만난 공자의 설법. 공자가 천하를 주유할 때 도척의 소문을 듣고서 나이든 도척을 찾아가 그를 감화시키고자 말했다. 도척 어른, 도적질할 때 사람의 목숨은 살려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자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힘이 없는 촌로들이나 아이들, 부녀자는 함부로 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정들의 목숨은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흉기로 대들거나 관가에 가 고발하는 사람, 우리를 토벌하러 오는 무리는 가차없이 목을 베어 마을 입구나 저작거리에 효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내리는 것인데 함부로 살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정들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지요. 고명한 공자님 말씀은 잘 알겠으나 우리 무리도 가족을 이루며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탐관오리나 악덕지주 또는 불량배,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사꾼이나 죄인들을 징벌하는 것이지요. 도청님, 부디인의 예지를 지키시어 살생과 도적질을 금하고 노동과 선행으로 무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옵니다. 도척은 눈만 끔벅일 뿐 공자의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양 공자의 일행을 무시했다. 노나라 시대 성인인 공자는 도척보다 후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만났더라면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이로서 도척을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했을지 모른다. 셋. 천수를 누린 도척의 생애. 이런 도척에게도 가정이 있어. 늦은 밤 집에 들어가면 촛불을 켜고 잠을 자고 있는 자기 자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부인, 이놈은 장차 이 아비 같은 도적이 안 되었으면 하니 아이가 크거든 교육을 잘 시키시오. 서방님도 참 아이가 크면 서당에도 보내고 무예도 익혀 과거 시험을 보아야 할 텐데 걱정되네요. 나만 도적이며 됐지. 내 아이들은 형의 성인 유씨를 쓰면서 도성에 나가 서당에도 보내고 무예도 익히게 하시오. 라고 말했다. 도척의 생애를 보면 도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토벌당했다는 기록이 없다. 한나라 당시 사마천은 사기, 백이열전을 통해 인육을 먹는 도적 같은 놈은 집에서 편안하게 죽고 백이 숙제 같은 선인은 굶어 죽었다. 라며 악인이 천수를 누리고 선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현실의 화가나 이를 글로써 꼬집었다. 네. 명나라 도척과 조선의 사신. 다음은 명나라 때 이름이 도척인 도둑의 이야기다.
도척은 도둑으로 유명했지만 재상집을 털러 갔다가 들켜서 매를 맞아 죽었다. 때마침 거리에 시체가 버려진 걸 조선에서 온 사신이 이를 가엾게 여겨 장의사에게 돈을 주어 시체를 묻게 하고 무덤 앞에 술잔을 올리게 했다. 그날 밤 꿈에 낮에 묻어준 그 도척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네, 선비님께 도둑인 나를 묻어준 보답으로 내가 가진 훔치기 비법을 전해드리리다. 나는 조선의 사신으로 도둑질에 관한 기술은 필요 없소이다. 그래도 남의 나라까지 와 죽은 자를 후하게 묻어주었는데 내가 지닌 기술을 꼭 전해드리지요.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하시죠. 선비님은 우리 명나라나 조선에서 간절히 갖고 싶은 것을 마음에 새겨 소원하신다면 신기한 보물을 얻어 댁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도척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사신은 그 꿈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 뒤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새기면 뭐든지 다 훔치게 되었다. 사신은 명나라 황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궁중에서 시중들던 궁녀를 보고 와, 미녀다. 저런 미녀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니 그 궁녀조차도 그가 머물던 숙소로 이동해왔다. 하여 궁녀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내가 여기에 오게 됐을까? 라면서 사신에게 하소연하기를 저는 궁녀로서 함부로 궁궐을 나가면 법에 따라 죽게 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슬피 우니 사신은 궁녀를 분장시켜 수행원같이 꾸민 다음 그녀를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사신은 생각하기를 내가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더냐? 라면서 경악했다. 심지어 사람 마음도 누가 저 오해를 싹 훔쳐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훔쳐가서 사람이 달라졌다. 사신이 미녀 궁녀를 데리고 집에 오니 부인이 버럭 소리 지르기에 위와 같은 말을 생각하자마자 부인도 화를 싹 풀고 영감, 사정이 있어 그러하다니 어쩔 수 없구려. 접실로 저런 미녀를 데리고 사는 것도 잘난 남편 자랑거리가 아니겠소. 라고 말하며 미소 지으며 둘 다 환영하니 사신은 더더욱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서야 그가 명나라 땅에 묻어준 도둑이 전설로 전해오던 도척이란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나라 땅에 묻어준 그 시체를 다시 파낼 수도 없고 사신은 조금만 훔치고 싶다. 농담조로 말하거나 생각만 해도 뭐든지 사신의 집에 떡하니 자리하는 것으로 지인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이 소문이 궁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임금이 그를 불러와 여기 궁중에 있는 물건을 한번 훔쳐가 보라. 라면서 시험해보니 왕이 아끼던 물건들도 사신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싶다 하면 궁궐에서 사라져 사신의 집에 들어서게 되었다. 임금도 그 소문이 사실임을 알고 사신에게 말하기를 흥경이 원치도 않은 걸 그저 한마디만 농담해도 가지게 되니 그대도 마음고생이 심하겠구려. 라면서 책망하는 듯한 말을 했다. 사신은 짓궂게 말하는 임금의 말에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뒤로 사신은 훔치기 기술을 이용해 쓸데없이 들여온 물건들은 적절히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 화근을 피했지만 그래도 집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들여와 남부럽지 않은 부자로 살았다고 전한다. 5. 바위가 된 백제 도척이. 사람들은 흔히 매우 악한 사람을 일컬어 도척이 같은 놈이라고 말했다. 때는 백제시대 공주지역 바위가 된 도척이에 대한 설화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게으르고 성질이 사나운 한 젊은이가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걸식으로 연명하는 거지 신세였다. 하루는 이른 아침에 구걸해 온 밥으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한 노승이 와서 불경을 외우며 시주를 청하였다.
젊은이는 노승을 박절하게 대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노승이 돌아서 나가며 왠지 모를 주문을 외웠다. 그 이후 젊은이는 온몸이 비틀리고 통증이 심해 걷지를 못하고 병석에 드러누웠다. 그래서 멀리 사는 친척이 고을의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의원은 젊은이를 찾아가 치료해주면서 친척에게서 치료비로 받은 재물을 주어 자립하도록 도와주었다. 젊은이는 의원에게 감사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여 그가 사는 고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부자가 된 그 젊은이는 제 버릇게 못 준다고 다시 예전처럼 게으르고 사나워지기 시작하였다. 술만 마시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온갖 구실로 행패를 부리며 양식을 빼앗기도 하면서 못살게 굴었다. 또 생명의 은인인 고을 의원을 찾아가 괴롭히고 관가에 거짓 고하여 문을 닫게 한다고 돈을 뜯어냈다. 하루는 그 노인이 된 의원을 마당으로 끌어내 온갖 구실로 그를 괴롭혔다. 노인 양반, 어째 나에겐 보약 한 첩이 없느냐?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 왜 허리를 굽혀 인사하지 않느냐? 라면서 억지를 부리며 몽둥이로 위협하였다. 그때 예전에 노승이 대문을 열고 의원의 집에 들어왔다. 젊은이는 그 노승을 보더니 자기가 거짓인 새였을 때 당했던 기억이 생각나 흥분하여 살기등등하게 말하였다. 내 이놈, 참 잘 만났다. 전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병을 옮겨놓더니 내 몽둥이의 맛 좀 봐라. 젊은이는 노승에게 다가들어 몽둥이를 번쩍 들었다. 마치 그를 죽이려는 기세였다. 그러자 노승은 또 다른 주문을 외며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젊은이는 몽둥이를 번쩍 든 채로 하늘로 솟더니 사람같이 생긴 큰 바위가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젊은이의 못된 행실을 닮은 듯한 이 바위를 도척 이바위라고 불렀다. 도척 이바위는 죽어서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죄 많은 한이 숨어있는 바위로 알려져 있다.